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댓글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현재 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기타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TPS를 동일 기준으로 파이코인 TPS와 비교하는 영상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TPS만 놓고 파일을 까내리는 의견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 해소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참고로 TPS는 Transaction per Second의 약자로 블록체인이 1초당 처리하는 트랜잭션 수, 즉 거래수를 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이 블록체인의 TPS가 10이라고 한다면 1초에 10개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수치가 높을수록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거래가 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는 더 유리한 점이 많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다른 특성들을 포기를 한 채로 이 TPS 수치만 높이게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우리는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일명 블록체인의 이 트릴레마라고 해서 확장성과 탈중앙성, 이 보안성이라는 세 가지 큰 특성을 만들어내었고요. 그리고 이 중 두 가지의 특성을 취할 수는 있으나 대신 한 가지의 특성은 조금은 희생을 해야 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블록체인의 TPS라는 것은 확장성을 판단하는 좋은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PS와 관련된 이 확장성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면 탈중앙성이나 보안성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TPS를 보시면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에 속합니다. 여기서 레이어 2 솔루션의 도움을 제외를 하고 비트코인의 레이어 1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7TPS 또는 15TPS 이하로 보통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블록이 기본적으로 약 10분 정도마다 하나씩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노드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빠르게 처리가 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블록이 10분마다 생성이 되도록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노드가 탈중앙화가 되어서 분포가 되어 있고, 이 노드들에게 검증을 요구하는 거래들이 충분히 배포가 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지역마다 인터넷 상황이 다 다르고요.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탈중앙화를 위해서 블록의 생성 시간에 충분한 이 시간 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빠르지는 않고 수수료도 꽤 비싼 편이지만,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이 중앙화된 노드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쉽게 내려진다거나 쉽게 다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특히 TPS가 빠르기로 홍보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하나를 떠올려 보시면요, 바로 솔라나가 떠오를 겁니다. 이 솔라나의 문제는 참고로 어제도 약 5시간 정도의 이 블록체인에 문제가 있었고, 솔라나는 멈춤 현상이 있었지만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장애를 일으킨 블록체인으로도 유명합니다.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약 48시간 동안 솔라나 블록체인이 멈춤 현상을 만들어내었고,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이 트윗글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솔라나 위에는 이 솔랜드라는 디파이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출을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이 48시간 동안 작동을 하지 않아서 100번 이상이나 이 대출 상환을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솔라나의 지갑 중 하나이죠, 팬텀 지갑으로 저녁 식사를 위한 USDC 사용이나 이 전송도 불가했었다. 즉 모두가 마비가 되는 이 케오스 같은 상황을 표현한 트윗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수수료 시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라는 이 전문인의 트윗글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솔라나는 확장성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솔라나의 노드를 보면요, 상당히 소수로 아주 중앙화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확장성을 위해 거의 공짜와 같은 수수료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러 디도스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유를 알 수 없는 디도스 공격인지, 아니면 순식간에 큰 거래들이 몰려서 그런 병목 현상이 생긴 건지 개발자들도 잘 알 수가 없고요. 노드 수가 적다라는 것은 단시간에 신속하게 거래를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또 수많은 거래가 한 번에 몰리게 되면 오히려 거래를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해결 방법은 솔라나의 이 중앙화된 노드끼리 서로 합의를 해서, 즉 인사이더끼리 합의를 해서 마치 블록체인을 컴퓨터 전원을 온앤오프 하는 것처럼 이 재부팅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탈중앙화의 이 철학과 보안성을 모두 놓쳐버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이 되고 수수료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솔라나와 같은 디도스 공격은 불가능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만큼 중요한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수년 동안 블록체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계 여행을 하고 온다라든지 장기간 이 필드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솔라나보다는 비트코인과 같은 네트워크에 자산을 올려놓고 보관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라나는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한번 하고 온 후 다시 보았을 때 어떻게 변해 있을지 확신을 할 수 없는 블록체인이지 않을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솔라나가 이것을 극복을 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보여준다면 또 다른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솔라나 개발 측에서 여러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PS가 무조건 빠르다라는 얘기에 그 능력을 이제 맹신하는 얘기는 무시를 하셔도 되겠고, TPS만 빠른 게 아니고 그동안 전체적으로 어떤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파이는요, 실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고 코어팀의 소수 중앙화된 노드로 운영이 되고 있기에 앞으로 TPS가 얼만큼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파이는 기본적으로 스텔라의 특성을 물려받아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이백스에 언급이 된 것처럼 스텔라만큼 또는 스텔라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래 처리 속도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의 TPS를 알기 위해서는 스텔라 TPS를 보시면 되겠죠. 스텔라의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스텔라 TPS는 최대 200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200 TPS라고 해서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텔라 재단이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얼마나 정직한 마케팅을 하는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텔라는 실제 여러 가지 테스팅을 진행을 해보면 1000TPS, 2000TPS, 4000TPS, 심지어 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맥스 200TPS라고 하는 것은 2024년까지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모든 거래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이 맥스 세팅 값을 지정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TPS 수치를 자랑하는 수많은 블록체인들을 보면 대부분 평소에 TPS가 그 속도로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TPS 테스팅을 해보았을 때 최대 수치를 마케팅용으로 적어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TPS 수치에 열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차량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심에서 차량 운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 평균 시속 70km로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로 나갈 때는 최대 120km면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차량은 그 정도 속도에 맞춰져서 디자인이 잘 되면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량이 사용하지도 않을 시속 300km까지 낼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 300km에 맞춰놓기 위해서 차량의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포기하였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승차감이 좋지 않다라든지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자주 멈춤 현상이 있다면 그 차량이 과연 그 도심 운행에 좋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그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하루 기준 가장 많은 거래를 처리하는 블록체인의 이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중 가장 많은 거래를 처리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바로 스텔라입니다. 리플하고도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스텔라는 이미 충분한 TPS 속도를 가지고 있고, 참고로 리플보다도 더 저렴한 수수료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 스타티스타 2021년 지표이긴 한데요. 일일 거래 처리 수가 스텔라가 당시 이 트랜잭션이 일일 400만이 넘었고, 이것은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을 훨씬 넘어선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스텔라는 도심지에서 시속 70km로 평균적으로 달리면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 110, 200km로 과속하지 않고 꾸준히 문제없이 장기간 무사고 운전을 해온 모범 차량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미 여러 증명을 해왔다라는 얘기죠. 스텔라 홈페이지에서 이 스텔라의 안정성을 얘기하는 글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솔라나 네트워크는 출시가 된 후 10번 이상의 블록체인 멈춤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알려지지 않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아니면 개선이 된 건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솔라나는 어제도 약 5시간 정도 멈춤 현상이 있었고요. 결국은 재부팅을 시도를 하였고 수많은 거래들을 일시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미래에 이 크립토 시장이 강세장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정말 큰 자금들이 디파이 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솔라나의 빠른 TPS 등을 무기로 여러 대거 유저들을 유입을 시켰다고 했을 때 여기서 24시간, 길게는 48시간 정도의 멈춤 현상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이 크립토 시장의 엄청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TPS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안정성부터 꼭 수정을 해서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반면 스텔라는 2014년에 출시가 되어서 현재까지 딱 한 번 2019년에 67분 동안의 멈춤 현상이 있었고, 이것은 스텔라 개발진에서도 노드의 합의 문제를 발견을 하고 명확하게 이 문제를 짚고 수정을 하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자님의 글처럼 어떤 분이 파이의 TPS에 대해서 저평가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이제 파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이 스텔라는 현재 세팅값이 200 TPS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천 TPS 이상을 증명해낸 아주 빠른 블록체인입니다. 이렇게 코인마켓캡 기사를 보시면 가장 빠른 블록체인 중 하나로 이미 스텔라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차량을 예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도심에서 안전한 속도로 시속 70km로 달린다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120, 150 그 이상을 못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속도를 낼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70km로 달리는 것이고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아주 현실적인 TPS가 나오는데, 헤데라가 859 TPS가 나오고 있고, 솔라나가 452 TPS가 나오고 있고, 바로 그 다음이 스텔라 45 TPS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의 현실적인 TPS를 보여주면서 업무 처리를 아주 안정적으로 많이 해내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 파이어 댄스와 같은 테스트넷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미래는 100만 건의 이상의 이 TPS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2.0으로 완벽하게 전환을 하게 되면 미래는 10만 건 이상의 이 TPS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텔라도 똑같습니다. 이미 스텔라는 프로토콜 버전 19에서 레이어 2인 스타라이트를 지금 테스팅 중이고요. 스텔라 또한 TPS는 119만까지 도달을 하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텔라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TPS 관해서는 스텔라나 파이 네트워크나 과소평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 미래에는 이제 RWA와 같은 이 실물 자산도 토큰화가 되어서 블록체인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거대 자산이 블록체인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럴수록 어떤 블록체인이 TPS가 더 높냐, 이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요. 어떤 블록체인이 적당하게 빠르더라도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